앞에 NFT를 하셨으니까 이제 뒤에 이어서 NFT 하려고 제가 나왔고요. 저는 KCC 이번에 제출한 논문 프레젠테이션을 쭉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창작자 인증을 위한 이미지 레이어 기반의 NFT 이미지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고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NFT가 무엇인지, 그리고 NFT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저작권에 초점을 맞췄는데, 저작권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먼저 NFT는 대체 불가능한 특성을 가져 식별을 위해 사용 가능한 토큰입니다. 그래서 오픈시랑 니프티 게이트웨이 같은 플랫폼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좀 하락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도 그래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투기다, 저작권이다, 다양한 문제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저작권 문제에 초점을 조금 맞춰보려고 합니다. NFT가 직면한 저작권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NFT가 법적으로 유효한 저작권 거래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게 일단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생성 과정에서 저작권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NFT 거래는 기존에 있던 실물 미술품 거래 시장과는 달리 원본을 주고받는 형태가 아닌 NFT 토큰을 활용해 소유권만 주고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를 유효한 저작물 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아직은 법적으로도 양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제도적 보호 장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제 NFT가 생성 과정에서 저작권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한 이슈는 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저작권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NFT화하는 경우 혹은 무저작권자가 오프라인 저작물, 예를 들면 기존에 존재하던 실물 미술 작품들을 무단으로 NFT화하기 위해서 디지털화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두 경우 다 사례들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유통된 저작권 침해물을 회수하기도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저작권은 창작물의 복제라는 이용 행위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창작자에 부여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얘는 무방식주의에 따라서 특허권과는 달리 창작하는 순간 발생을 하고 저작권 주장을 위해서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이란 창작자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창작자의 기본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배경 지식 및 관련 연구입니다. 먼저 제가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레이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다른 연구들은 어떻게 NFT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레이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어는 이제 이미지, 텍스트 등으로 구성된 관리용 폴더 같은 개념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하나의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4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왜 이렇게 굳이 레이어 단위로 나눠서 작업을 하냐 하면은 이제 창작자가 작업의 효율을 위해서 그림 요소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드로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코드가 300줄, 400줄 혹은 몇천 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희가 사용자 함수를 통해서 코드를 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걸 더 발전화시키는 방식으로 OOP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길어지는 코드를 좀 더 가독성을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추후 수정을 위해서라던가 저희가 나눕니다. 그림 작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작업을 할 때 추후에 이제 저 이미지를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기 지금 들어가 있는 노란색 원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컨셉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색상 팔레트를 다양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려면 기존의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것과는 달리 디지털 툴은 그 단위들을 요소별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소들을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종 이미지는
이 레이어들이 지정된 방식, 여기서 지정된 방식이란 레이어를 쌓는 순서도 포함이 되고요. 해상도도 포함이 되고 뭐 색상 방식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대로 병합이 돼서 생성이 되고요. 레이어가 병합되는 과정에서 이제 겹쳐진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흰색이 올라가는 순간 그 뒤에 있던 배경 보라색에 대한 정보는 사라졌고요. 까만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올라간 순간 겹쳐진 흰색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보라색에 대한 부분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겹쳐진 부분에 대한 정보는 소실이 되는데요. 이 과정을 플래튼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가진 정보는 최종 이미지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경에 대한 정보라던가 혹은 뭐 겹쳐진 부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최종 이미지 하나로는 모든 레이어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작자들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로 레이어를 병합했다가 그 뒤에를 다시 작업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제 다른 연구들이 어떻게 저작권을 보호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논문을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워터마크를 이용한 연구입니다. 원본 데이터에,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에 워터마크를 삽입해서 접근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이미지 원본을 볼 수 없게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좌우샹의 경우에는 이미지 소유자 정보, 즉 원본 이미지 해시값, 이미지 소유자의 정보, 뭐 기타 메타데이터 등을 소유자의 개인키로 설명해서 이를 QR코드로 변환하고 그 QR코드를 워터마크 삽입용 객체로 이용해서 관련된 정보를 블록체인에 업로드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편 왕은 기존 워터마크 기법이 이제 이미지에 어떤 걸 어쨌든 삽입을 하는 거니까 그 삽입하는 과정에서 이미지에 대한 왜곡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개선한 제로 워터마크 기법을 활용해서 저작권을 보호합니다. 이때 제로 워터마크 기법이란 다른 정보는 삽입하지 않되 이미지 자체를 암호화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한편 지각 캐시라는 것을 이용해 이미지 유사도를 측정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지각 캐시란 멀티미디어 파일의 지문과 같은 것으로 컨텐츠 인증, 이미지 위조, 유사도 판별 등에 이용이 되는데요. 무아파크 씨는 지각 캐시의 값이 유사한 경우에 이미지의 재업로드를 차단을 하고요. 때문에 사전에 지각 캐시와 IPFS 해시 값을 블록체인에 함께 업로드합니다. 비슷한 연구로 메타 씨가 제안한 플랫폼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요. 블록체인에 업로드된 지각 해시를 비교를 해서 이미지 유사도를 판별을 하고 유사한 이미지가 없을 때에만 업로드를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그걸 전부 아우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그럼 새로운 플랫폼을 하나 사용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저는 이제 병합된 레이어는 역연산을 통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유효한 작업 레이어를 바탕으로 NFT를 발행하는 주체가 창작자 본인이다. 그러니까 이 NFT는 도용된 작품이 아니다. 그래서 따라서 추후에 저작권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라는 인증 시스템을 제안을 합니다. 시스템은 이미지 조합기와 이미지 비교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시스템 프로세서가 중앙에 있고요. merger 이미지 조합기 그리고 comparator 이미지 비교기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하나씩 풀어 나가자면 이제 처음에 인증을 요청하는 창작자가 이미지 레이어, 병합 방식, 최종 이미지 원본, 그리고 작가의 개인 키 서명을 시스템 프로세서에 전달을 합니다. 그럼 그 시스템 프로세서가 이미지 레이어와 병합 방식만을 이미지 조합기 측에 전달을 합니다. 이미지 조합기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새로 생성된 이미지는 이제 컴퓨터 쪽으로 넘어가고 시스템 프로세서는 초반에 작가가 제공했던 이미지 원본을 함께 비교기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기는 두 가지 이미지를 비교를 해서 얘네가 픽셀 단위로 완벽하게 똑같은 이미지가 맞다라고 하면 이제 작가가 제공한 이미지 레이어랑 병합 방식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시스템 프로세서가 작가의 개인 키 서명과 함께 블록체인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추후에
NFT 발행을 하고 나서 이제 블록체인에 이게 작가의 개인키 설명과 함께 인증이 되어 있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저 머저에서 비교하는 이미지 조합이 실제로 되는지, 그리고 비교를 했을 때 픽셀 단위로 비교가 되는지를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20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시스템 프로세서에 적용을 해봤고 제한 방식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각 이미지 데이터들은 4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피그마라는 디지털 툴에서 RGBA 컬러 모드 기준 1024 곱하기 1024 픽셀 병합 방식은 72 ppi의 PNG 형식으로 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하나씩 쌓았을 때 원본이 나오냐에 대한 실험이었고요. 실험은 파이썬의 필로우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순서대로 쌓았을 때 이제 원본과 픽셀 단위를 동일하냐를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들은 제 데이터셋의 일부를 제가 잘라온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 및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NFT 미술품은 기존 실물 미술과는 다른 새로운 자산으로 저작권 제도가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툴을 이용해 이미지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인 이미지 레이어를 활용해서 해당 작품이 도용이 됐는지 혹은 되지 않았는지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자 하였고요. 이미지 20장을 통해서 실현 가능성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시스템은 추후 발생 가능한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나아가 NFT 미술품 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PNG만 확인을 했는데요. 후에는 이제 뭐 JPG라던가 SVG 등 다양한 그림 파일 형식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고 싶고 실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해 NFT를 발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